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내일 기준금리를 결정합니다. 채권 전문가 10명 가운데 9명은 기준금리가 동결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K바이오 성장 가능성을 점친 글로벌 바이오 의약품 위탁개발 생산 기업들이 한국에 모였습니다. LG전자가 플랫폼과 B2B 산업의 매출 비중을 확대해 2030년까지 매출 100조 원을 달성하겠다는 포부입니다. STX가 47년의 업력을 기반으로 2차 전지 핵심 소재 전문 기업으로 발돋움한다는 계획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센 경제라이브 시작합니다. 한국은행이 내일 7월 기준금리를 결정합니다. 지금까지는 동결 가능성이 높게 점쳐지는데요. 하지만 전 세계 주요국들이 잇따라 금리 인상에 나서고 있어 한은으로서도 금리 인상을 고민하지 않을 수 없을 거란 관측도 나옵니다. 첫 소식 민세원 기자입니다. 한국은행은 내일 열리는 금융통화위원회에서 기준금리를 현 수준인 3.5%로 4번 연속 동결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금융투자협회가 어제 내놓은 채권 전문가들의 전망에서는 93%가 동결을 예상했고 외환 딜러들로 구성된 외환시장 참가자들도 같은 동결 의견을 냈습니다. 동결에 힘을 실어주고 있는 근거는 한풀 꺾이고 있는 물가 상승률. 지난달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2.7%, 21개월 만에 2%대에 진입하면서 목표치인 2%에 가까워졌습니다. 무엇보다 정부와 한은은 올 하반기 경제 성장률을 하향 조정할 정도로 먹구름이 낀 경기도 염두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와 함께 늘어난 가계부채도 금리 인상 카드를 꺼내지 못하게 하는 요인들입니다. 하지만 북미 지역은 물론 유럽까지 금리 인상을 유지하고 있는 것은 한은으로서도 부담스러운 상황입니다. 미국은 여전히 고물가를 언급하며 이달 금리를 인상하겠다는 강한 신호를 준 데 이어 최소 2차례 금리 인상 발언을 쏟아냈습니다. 메리 데일리 샌프란시스코 연은 총재는 물가 상승률을 2%로 되돌리기 위해 올해 중 2번의 금리 인상이 필요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유럽중앙은행 ECB도 이달 금리 인상에 이어 4분기까지 인상 기조를 고수하고 있습니다. 또 영국과 노르웨이는 지난달 0.5%포인트 금리 인상을 단행했고 캐나다도 현지 시간으로 12일 0.25%포인트 금리 인상에 나설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같이 전 세계 주요국의 금리 인상 기조는 뚜렷해 한은으로서도 외화 유출과 환율 변동성 확대를 고려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입니다. 연준이 7월 이후에 추가적으로 기준금리를 또다시 인상하게 된다면 한국은행에 대해서는 대단히 큰 압력 요소가 될 가능성이 있다고. 여기에 한은이 금리 인상 부담 요인으로 꼽았던 근원 물가 상승률은 둔화세지만 여전히 높은 수준이어서 앞으로 금리 결정을 더 고민하게 만들 것으로 보입니다. 서울경제TV 민세원입니다. 제약 바이오 트렌드를 한눈에 볼 수 있는 바이오 플러스 인터팩스 코리아 2023이 오늘 개막했습니다. 올해 행사에는 의약품 위탁 개발 생산을 하는 CDMO 기업들이 총 출동했는데요. 급성장하는 K바이오 기업들과 파트너십을 강화하기 위해 해외 기업들도 이번 행사에 뜨거운 관심을 보였습니다. 서지은 기자가 현장에 다녀왔습니다.
전 세계 바이오 전문가가 한자리에 모이는 바이오 산업 종합 컨벤션 바이오 플러스 인터팩스 2023이 오늘 코엑스에서 개막했습니다. 올해 9회째를 맞은 바이오 플러스는 한국 바이오 협회와 RX 코리아가 공동으로 개최하는 행사로 총 250개 기업이 참여해 부스 400개가 마련됐으며 약 20개 세션의 컨퍼런스가 진행됩니다. 고한승 바이오협회 회장은 개막식을 통해 이번 행사가 바이오 업계의 네트워킹이 강화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투자, 자금, 경맥이 생기면서 많은 기업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 교류를 하시고 다 같이 어려움과 희망을 나누는 그런 장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바이오 플러스에선 글로벌 CDMO 기업들이 참가해 눈길을 끌었습니다. 중국의 우시바이오로직스와 일본의 후지필름 등 글로벌 CDMO 기업이 처음으로 부스를 마련해 행사에 참여했습니다. 업계 1위 론자는 작년부터 부스를 마련해 행사에 참여하고 있으며 올해는 부스 규모를 키워서 돌아왔습니다. CDMO란 바이오 의약품 개발부터 분석 지원, 제조 서비스까지 모두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글로벌 조사기관에 따르면 CDMO 시장은 지난해부터 2028년까지 연평균 15.3% 성장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SK바이오사이언스, ST젠바이오, GC셀 등 CMO와 CDMO 분야의 국내 기업들도 대거 참여했습니다. 올해 말 그리고 내년 초에 FDA와 EMA 실사를 예상하고 현재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해당 점을 여러 파트너들에게 알리는 목적으로 현재 출전을 하게 됐고요. CDMO 업계는 고객사 유치가 중요하다 보니 이번 행사를 통해 국내외 바이오 기업들과 네트워크 형성에 주력하는 모습입니다. 코로나 팬데믹으로 바이오 의약품 공급 생산이 중요해진 가운데 CDMO 기업들의 성장은 더욱 두드러질 것으로 보입니다. 서울경제TV 서지은입니다. LG전자가 제품 중심 사업에 콘텐츠, 구독 등 무형의 사업을 더해 수익을 내는 순환형 모델로 혁신을 가속화합니다. 전 세계에 팔린 수억 대의 LG 제품에 서비스를 결합하겠다는 건데요. 오는 2030년엔 매출 100조를 달성하겠다는 목표입니다. 윤혜림 기자입니다. LG전자가 고객의 다양한 경험을 연결 확장하는 스마트 라이프 솔루션 기업으로 변화하겠다는 비전을 선포했습니다. LG전자는 이제 가정을 넘어 집, 그리고 상업 공간, 차량을 포함한 이동 공간, 더 나아가서는 가상 공간인 메타버스까지 고객의 삶이 있는 모든 공간에서 고객의 경험을 연결하고 확장하는 스마트 라이프 솔루션 기업이 될 것을 선언합니다. LG전자는 오늘 LG사이언스파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논 HW, 기업 간 거래, 신사업 등 3대 신성장 동력의 드라이브를 걸어 2030년 매출 100조 기업으로 도약하겠다는 포부를 밝혔습니다. 이 같은 사업대 전환을 위해 2030년까지 R&D 투자에 25조, 설비 투자 17조, 전략 투자 7조 등 총 50조 원 이상을 투입한다는 계획입니다. 우선 TV 사업에서 올해 말 세계 2억 대 이상의 스마트 TV를 구동하는 웹 OS 운영 체계를 앞세워 변화에 나섭니다. 제품의 콘텐츠, 서비스, 광고 영역을 더해 미디어 앤 엔터테인먼트 플랫폼 업체로 포트폴리오 전환을 추진하겠다는 겁니다. 생활가전도 서비스 기반 포트폴리오 전환에 속도를 낼 예정입니다. 제품 구매 후에도 고객이 가정에서 필요로 하는 서비스를 추가할 수 있도록 해 집안 전체를 아우르는 홈솔루션 사업으로 확장하는 겁니다. B2B 사업도 고삐를 쬐입니다. 지난 65년간 지방 공간을 중심으로 혁신을 이어왔는데 앞으로는 커머셜, 모빌리티, 가상 공간 등으로 확장해 나간다는 보관입니다. 전장 사업은 2030년까지 매출액을 2배 이상 키워 20조 원 규모의 글로벌 톱10 전장 업체로 진화한다는 포부입니다. 여기에 디지털 헬스케어, 전기차 충전 등 미래 고성장 영역에 자원을 집중해 성장 동력 발굴에 나섭니다. LG전자는 지난 수년간 휴대폰과 태양광 등 사업을 과감히 정리했습니다. 시장 상황, 사업 모델의 전략적 가치에 대한 선택과 집중을 통해 미래 육성에 박차를 가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서울경제TV 윤혜림입니다. STX가 기존의 트레이드 사업을 넘어 2차 전지 원료 확보 사업으로 영역을 확장하고 있습니다. 각국의 공급망 경쟁에서 치열해지는 상황에서 STX가 중간재 제조사의 원료를 공급하면 공급망 안정화에 도움이 될 전망인데요. 김효진 기자입니다.
종합상사 STX가 2차 전지 초기 밸류체인 구축에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 해외에서 니켈 등 2차 전지 원료를 확보해 재련 과정을 거쳐 양극재와 음극재 등 중간재 제조사에 공급하겠다는 겁니다. STX는 세계 3대 니켈 광산 마다가스카르 암바토비 광산에 투자해 한국 컨소시엄과 함께 합산 연 5만 톤의 니켈을 공급받고 있습니다. 여기에 세계 최대 니켈 생산국 인도네시아에 현지 법인과 공장 설립도 추진 중입니다. 국내에선 강원도 태백시에 원료 재련 공장 건립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해상 운송이 유리한 바닷가에서 원료를 받아 재련해 국내 중간재 생산업체에 공급하는 겁니다. 각국의 공급망 경쟁이 치열해지는 상황에서 STX가 중간재 제조사에 원료를 공급하면 전체 밸류체인에서 공급망 안정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47년 동안 쌓아온 네트워크 그리고 비즈니스 노하우가 있기 때문에 이런 장점들을 활용해서 니켈 그리고 리튬 같은 핵심 소재 전문 기업으로 자리매김하려는 목표를 가지고 있고요. SNE 리서치 조사에 따르면 오는 2030년 배터리 핵심 소재 시장 규모는 200조 원. STX가 2차 전지 소재와 원료를 공급하는 업스트림 경쟁력 강화에 나선 만큼 원활한 원료 확보를 통해 이를 공급받는 다운스트림 기업들의 경쟁력도 함께 커질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서울경제TV 김유진입니다. 퇴직연금 사전 지정 운용제도, 이른바 디폴트 옵션이 오늘부터 시행됐습니다. 300조 원 규모의 시장이 열리면서 증권사들도 점유율을 늘리기 위해 치열한 경쟁을 펼치고 있는데요. 은행에서 증권사로 퇴직연금의 지형 지도가 바뀔 수 있을까요? 최민정 기자입니다. 1년간 유예 기간을 뒀던 디폴트 옵션이 오늘부터 시행됐습니다. 디폴트 옵션은 근로자가 본인의 퇴직연금 적립금을 운용할 금융상품을 결정하지 않을 경우 사전에 정해둔 운용 방법으로 적립금이 자동 운용되도록 하는 제도로 낮은 수익률을 개선하기 위해 도입됐습니다. 현재 은행권이 퇴직연금 시장의 과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가운데 증권도 빠른 속도로 규모를 확장하고 있습니다. 특히 증권가의 경우 디폴트 옵션 상품을 통해 유입된 퇴직연금 금액이 올해 2분기 말 기준 900억 원을 돌파해 직전 분기 대비 가파른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은행권과 비교해 높은 수익률이 증권사의 매력도를 키운 것으로 풀이됩니다. 올해 1분기 수익률 상위 디폴트 옵션 상품을 살펴보면 증권사의 상품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증권사마다 맞춤형 서비스 제공, 이벤트 등을 통해 투자자 유치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미래에셋증권은 개인연금랩 등 포트폴리오 서비스를 제공하고 한국투자증권은 퇴직연금 챗봇 서비스를 출시해 편의성을 높였습니다. 이외에 다른 증권사에서도 디폴트 옵션 선착순 가입자에게 상품을 제공하는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증권업계에서는 퇴직연금을 보다 공격적으로 운용해 높은 수익률을 추구하는 증권사로 머니무브 현상이 가속화할 것이란 입장입니다. 투자 수익률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자본시장으로 연금 자산이 일부는 투자가 돼야 된다라는 개념이거든요. 업의 본질상 증권업을 선호하고 당연히 또 그렇게 시장이 형성되지 않을까. 다만 일각에선 원금 보장형 상품 자금들이 빠져나와 증권사의 상품으로 이동하는 데에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가능성이 크다고 조언하기도 합니다. 2030년 디폴트 옵션의 시장 규모는 445조 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되는 상황 속 은행에서 증권사로 지각 변동이 이루어질지 관심이 모아집니다. 서울경제TV 최민정입니다. 일상생활에서도 늘 안전을 강조하지만 사고를 경험해보지 않고서는 그 무서움을 알기 어려운데요. 대형 사고의 위험이 있는 건설 현장에선 사고 예방 시스템만큼이나 개개인의 경각심을 높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현대건설은 가상현실 등을 도입한 체험관을 통해 직원들이 안전사고를 간접 체험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재영 기자가 체험해봤습니다. 건설 현장을 재현해놓은 작업존에서 난간이 갑자기 떨어지고 약 3m 높이에서 개구부가 열려 추락합니다. 지게차에 앉아 사각지대를 직접 확인해보고 충돌 사고가 얼마나 예상치 못하게 일어나는지를 몸소 느낄 수 있습니다. 아파트 외벽 등에 매달려 작업을 할 때 사용하는 달비개입니다. 높은 곳에서의 작업이 얼마나 위험한지 간접적으로 체험할 수 있습니다. 현대건설이 안전문화 조성을 위해 첨단 스마트 기술을 접목해 새 단장한 안전문화 체험관. 지난 2018년 처음 개관하며
임직원과 근로자 약 6천여 명을 대상으로 체험 교육을 실시해 왔는데 올해 3월 가상현실 등 최첨단 장치를 추가해 안전하지만 더욱 실감나게 사고의 위험성을 간접 체험할 수 있게 했습니다. 이곳에선 화재 현장을 재현한 연령기 대피존, 스마트 XR 응급처치 등 10개 존에서 추락, 화재, 충돌 등 다양한 현장 사고 유형에 따른 안전교육과 심폐소생술과 같은 보건교육도 진행됩니다. 스마트 기술을 통한 VR 체험이나 개구부 추락 등의 실제와 유사한 재해 사례를 체험하여 안전사고에 대한 경각심을 느낄 수 있습니다. 건설 현장에선 작업 전 안전수칙 점검을 소홀히 하거나 안전장치를 제대로 착용하지 않으면 자칫 사망사고 등 중대한 사고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실제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 3월 말 기준 건설 현장 사고 사망자 수는 90명으로 추락, 부딪힘, 끼임이 3대 재해로 꼽혔습니다. 현대건설은 현장 관리자를 필수 안전교육 대상으로 지정하고 하반기부터는 협력사까지 그 대상을 확대한다는 계획입니다. 서울경제TV 이지영입니다. 극장가가 엔데믹 후 첫 여름 성수기를 맞았습니다. 범죄도시 시리즈의 연이은 흥행에 이어 막대한 자본이 투입된 기대작들이 줄줄이 개봉을 앞두며 침체됐던 영화업계가 다시금 활기를 띠기 시작하는 모습인데요. 이호진 기자입니다. 흥행작의 잇따른 출시에 영화관을 찾는 관객들이 늘며 여름 성수기를 앞둔 극장가의 기대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영화 산업의 오랜 부진을 깬 건 마동석의 주먹이었습니다. 범죄도시3는 개봉 32일 만에 1,000만 관객을 돌파하며 범죄도시2와 함께 쌍천만 영화에 등극했고 개봉 39일 만인 지난 8일 한국 시리즈 영화 최초로 시리즈 통합 3,000만 관객을 동원하는 역사를 썼습니다. 범죄도시3 개봉 전 마지막 1,000만 관객 영화 역시 지난해 개봉한 범죄도시2였습니다. 디즈니, 픽사의 애니메이션 영화 엘리멘탈의 역주행도 고무적입니다. 엘리멘탈은 개봉 초반 범죄도시3의 흥행에 밀려 다소 고전했지만 관객들의 입소문을 타며 어제 351만 관객을 돌파해 인사이드 아웃에 이어 역대 디즈니 픽사 애니메이션 흥행 2위에 올랐습니다. 여기에 더해 오늘 개봉하는 미션 임파서블의 예매 관객 수 역시 30만 명을 넘기며 본격적인 여름 성수기의 시작을 알렸습니다. 영화관은 코로나 엔데믹 전환 이후에도 매출의 회복이 유독 더뎠습니다. 영화진흥위원회가 매달 공개하는 한국영화산업 결산 발표 자료에 따르면 지난 4월과 5월 전체 관객 수는 코로나 이전인 2017에서 2019년 동기 평균의 54.2%, 67%를 기록했습니다. 이에 멀티플렉스 3사는 클라이밍짐, 골프장, 전시공간 등을 오픈하며 공간사업 다각화를 통한 관람객 유치에 나섰지만 별다른 효과를 보지 못했습니다. 극장이 관객들을 최대한 많이 흡인하려면 결국 작품이 뒷받침이 돼야 되는 것이고 그래서 OTT로는 만족할 수 없는 볼거리나 규모가 큰 그런 대형 작품들이 잇따라 개봉을 해서 그걸 통해서 관객들이 극장에 가는 생활 패턴이 다시 살아나기를. 올여름 시장에는 밀수와 더문 등 한국 영화 대작들도 줄줄이 대기 중입니다. 코로나 이후 관람객들이 극장을 찾지 않았던 시간이 오래 지난 만큼 기대작들이 풍부한 올여름이 극장의 본격적인 회복기가 될 것이란 기대가 커지고 있습니다. 서울경제TV 이호진입니다. (6월) 초에 거대한 모래폭풍이 이집트 전역을 강타하면서 카이로에서 1명이 숨지고 5명이 다쳤다고 합니다. 모래폭풍은 전 세계의 사막지대에서 발생하는데요. 이로 인한 경제적 피해도 상당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세계의 모래폭풍과 경제적 피해에 대해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K웨더 반기성 센터장 나왔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모래폭풍이 어느 지역에서 만들어지는 건가요? 전 세계적으로 모래폭풍이 가장 강한 지역은 북아프리카 지역, 또 아라비아 반도 지역, 또 중앙아시아, 중국의 건조 지역이고요. 이보다 약간 규모는 적지만 호주라든가 미국, 남아프리카 공화국 등도 모래폭풍이 발생하는 지역입니다. 사하라 사막이나 사우디아라비아 사막 등에서 발생한 모래폭풍은
중동이라든가 아프리카 또 유럽과 남미에 많은 영향을 주는데요. 작년 5월 한 달 동안 8번의 대형 모래폭풍이 발생했던 이라크 등 중동 지역에 가장 많이 발생을 하죠. 특히 사하라 사막에서 발생한 모래폭풍은 유럽뿐만 아니라 상층 바람이 강할 경우는 대상을 건너서 수천 킬로미터 떨어진 남미에까지 영향을 미치기도 하고요. 그리고 중앙아시아 사막지대에 영향을 받는 이란이라든가 아프가니스탄 등에서도 모래폭풍이 자주 발생을 합니다. 올해 2월에는 미국의 라스베이거스를 강력한 모래폭풍이 덮쳤고요. 또 6월에는 이집트를 강타했죠. 모래폭풍이 자주 발생하는 지역은 심각한 가뭄 또 사막화가 진행된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근데 모래폭풍이 만들어지는 원인은 뭔가요? 일단 모래폭풍이 만들어지는 큰 원인은 두 가지 정도가 있습니다. 하나는 지표면 상태로 건조할수록 토양 입자가 또 미세할수록 토양이 부드럽고 또 기동성이 좋은 모래층이 두꺼울수록 모래폭풍은 발생하기가 쉽고요. 다른 하나는 날씨의 상태입니다. 어느 정도의 광범위한 일정 이상의 풍속을 가진 강풍이 불게 되면 모래폭풍이 발생을 하는데요. 많은 건조 지역에서는 풍속, 초속 10m 이상의 바람이 계속 부는 날씨에서는 모래폭풍이 발생하기 쉽다고 합니다. 이러한 강풍을 가져오는 기압 배치가 저기압의 접근이라든가 혹은 한랭전선의 통과일 때인데요. 강풍으로 인해서 모래폭풍이 발생하며 국지적으로 대기가 불안정한 상황에서 돌풍으로 인한 모래폭풍이 만들어지기도 합니다. 강풍으로 모래먼지가 날아올라 폭풍이 시작되어 진행되는 것을 보면은 거대한 모래폭풍 덩어리인 모래의 벽이 다가오는 모습을 볼 수도 있습니다. 네, 이 세계적으로 많이 발생하는 모래폭풍이 날씨나 기후에도 영향을 많이 준다고 하는데요. 네, 그렇습니다. 최근에 발간된 세계 기상기구의 업데이트에 따르면은 대기 중에 떠 있는 에어로졸 중에서 특히 모래 등 광물성 먼지는 기후뿐만 아니라 지구 및 지역 기후에도 영향을 미친다고 말하는데요. 모래 입자에 오염물질이 흡착될 경우 따뜻한 구름 형성을 위한 응결의 역할을 합니다. 물론 이러한 역할을 하는 모래 먼지 입자의 능력은 크기라든가 모양 혹은 구성에 따라 달라지고요. 이는 또다시 어느 지역에서 만들어졌고 또 어느 지역을 따라 이동했는지에 따라도 달라집니다. 모래먼지가 영향을 주는 지역은 태양 복사를 흡수하는 능력이 떨어지다 보니까 지구 표면에 도달하는 에너지에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기도 하죠. 즉, 공기 중에 모래먼지는 지구 대기로 들어오는 태양 복사를 흡수하고 산란시키면서 지표면에 도달하는 양을 줄이고 지표면에서 튕겨 올라오는 장파 복사를 흡수를 해서 사방으로 재방출하는 방식으로 작용을 합니다. 미국과 영국, 중국의 과학자들의 공통 연구에서도 모래먼지 등 고체 입자들이 대기 중에 머물면서 동아시아의 기온과 강우 패턴의 변화를 부른다고 밝혔는데요. 특히 황사가 동아시아 상공에 머물면서 햇볕을 차단하면서 냉각 효과가 있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네, 우리나라에서도 영향을 주는 모래폭풍이 바로 황사인데요. 이런 모래폭풍으로 인한 경제적 피해가 막대하다고 하는데 지금 얼마나 피해가 발생하고 있습니까? 네, 일단 중국에서 모래 폭풍이 만들어서 우리나라에 영향을 주게 되면 그게 바로 우리는 황사라고 얘기를 하죠. 사상 최악의 황사가 몰아쳤던 2002년 봄에 서울의 시간대 최대 미세먼지 농도가 나쁨의 약 37배에 해당하는 2778.2 마이크로그램, 세제곱미터당입니다.를 기록을 하면서 정말 많은 경제적 피해를 가져왔었는데요. 첫째가 건강 비용이었습니다. 심혈관 질환, 호흡기 질환, 안질환, 정신질환 등으로 인한 건강 피해 비용이 17조 원에 달하는 것으로 기상연구가 분석한 적이 있었고요. 두 번째로 산업의 생산활동 제약 및 매출액 감소가 발생을 했는데요. 모래먼지로 인해서 반도체 및 정밀 산업의 불량률이 상승을 하면서 반도체 등의 불량률이 4배, TV 모니터의 불량률은 3배, 유리 산업의 불량률은 평상시보다 8배나 상승을 했습니다. 세 번째가 수산업, 자동차 산업 등의 작업을 방해받았는데요. 수산업계는 모래먼지를 피하기 위해서 도장 작업을 중단하면서 조업 일수가 좀 증가를 했고요. 자동차 산업에서도 도장 가격 상승이 있었습니다. 네 번째가 항공업, 유통업, 레저 산업 등의 매출액이 감소를 했는데요. 모래먼지로 인해서 항공기 결항이 200편 이상 발생을 했고 소비자 등의 외출 차제로 유통업이라든가 레저 산업 등의 매출이 20% 이상 축소되면서 경제적 피해가 커졌죠. 자, 이때 삼성경제연구소의 연구에 의하면 강한 모래폭풍의 경우 우리나라 산업 피해 15조 원, 건강 피해가 10조 원으로 총 15조 원 정도의 경제적 피해가 발생한다라고
라고 말하는데요. 세계은행은 중동 지역에서 발생하는 모래 폭풍으로 인한 경제적 피해가 연간 약 17조 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네, 세계 모래 폭풍과 경제적 피해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상으로 센 경제 라이브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